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장은 끝났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오늘 장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썩 좋은 장은 아니었어요. 오늘 뭐 코스피도 한 2.5% 또 폭락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도 3.36%또 폭락을 했어요. 요즘 뭐 코스피, 코스닥 안 좋습니다. 거의 뭐 피닥피닥 하네. 피닥피닥 안 좋습니다. 음? 너무나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멘탈 관리가 안 된다,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주식 투자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코스피 보니까 오늘 개인들이 1조 1220억 샀습니다. 아유, 많이도 샀다, 우리 개인들. 외국인들이 8689억 매도, 기관이 3704억 매도, 그렇게 해서 끝냈고, 삼성전자가 2.6%, 하이닉스 4.1%, LG엔솔 4.4%, 현대차 1.9%, 기아 5.76, 78, 셀트리온 2%, KB금융 3.1, 삼성전자 우선주 2.79% 이렇게 빠지네요. 삼바가 1.3%, 네이버 0.2% 이렇게 올랐습니다. 하여튼 별로 좋지 않네요. 보니까 그래도 뭐 오르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코스닥은 703.80, 700선이 이제 까딱까딱합니다. 오늘 많이 빠졌고, 외국인들이 1,002억, 기관이 1,908억 매도, 개인들이 2,946억 매수했어요.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HLB, 에코프로 많이 빠졌네요. 에코프로비엠이 9.16%나 빠졌습니다. 리가켄바이오 8.1%, 삼천당제약 7.1%, 클래시스 1.8%, 리노공업 2.8%, 휴젤이 1.2% 빠졌고, 이 와중에도 레인보우가 3.3% 올랐어요. 그 로봇의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가 하여튼 올랐습니다. 하여튼 오늘 상당히 안 좋네요. 해외를 한번 볼까요? 중국 상해 지수는 오늘 중국은 추장이었죠. 홍콩 항생은 0.04% 약폭으로 끝났고, 낙폭을 줄이네요. 홍콩 H 0.03% 마찬가지로 홍콩 항생은 그래도 막판에 줄였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2.66%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대만은 어떠냐? 대만도 3.53%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권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환율은 1365.3원 0.43%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현재 1억 5,230만원 하고 있고, 이더리움 413만원 정도 하고 있네요. 리플은 3,79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코인도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오늘은 트럼프 관세 폭탄에 왔다 보니까 한국 증시 완전히 진짜 추풍가격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미국의 관세 폭탄 사정권이 이제 한국으로 확대되면은 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장기간 이어질 거다, 그런 전망이 있어요. 국내 주요 수출 기업의 실적 둔화는 물론이고, 미국은 물가 상승 부담에 금리 인하가 쉽지 않아서 환율 시장에서 강달러의 행진이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한국거래소 따르니까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이 관세 부과에 나섰던 2018년 당시에 국내 증시는 2598에서 최대 1996까지 600p 정도 이상 급락을 했죠. 2018년 3월 23일에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50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관세 부과를 발표하다 보니까 당시에 코스피가 하루 만에 3.18% 폭락을 했고요. 그 당시 많이 폭락했죠. 다만 이후 한 달간 2.37% 반등을 해가지고 박스권으로 갔어요. 문제는 같은 해 하반기까지 미중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면 2018년 10월에 코스피 지수가 한 달 만에 무려 13.37% 이제 폭락했다는 거죠. 이번에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에서 한국 역시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데, 이번 3국 관세 부과 결정이 그동안에 트럼프 관세와 협박성 발언에서 적시됐던 2월 타임라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하라는 겁니다.
이 경우 독일, 일본, 한국 등 6대 수입국에 대한 관세 통상 압박이 올 2, 4분기에 전면화될 공산이 좀 크다고 봅니다. 만일 한국이 향후 관세부과 대상에서 포함될 경우에는 그 강도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요. 이 경우 국내 증시 부진도 장기화되겠죠. 2018년과 현재를 비교할 때 한국은 대만과 베트남, 캐나다, 태국과 함께 미국의 무역 적자가 100% 이상 확대된 나라라고 합니다. 보편 관세 도입 시 관세 부담은 물론이고 캐나다, 멕시코 사례와 같이 선별적인 관세부가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렇게 관세 부과는 미국 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물가가 오르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조에 제동이 걸려요. 달러 강세하고 원화 약세 흐름이 이제 지속될 수 있는 거죠. 이는 증시 약세 요인이 되는데 이날 국내 증시에서는 멕시코, 캐나다의 주요 생산기지를 둔 관련 기업들의 주가 하락세도 두드러집니다. 멕시코의 전초기지를 둔 LG전자, 기아, LG이노텍 등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캐나다에 진출한 LG엔솔, 포스코퓨처엠 등 전기차 배터리 기업 주가도 급락을 했죠. 원달러 환율 1,500원대 전망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 대신증권은 이달 원달러 환율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뒀는데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보다 14.5원 올라서 1,467.2원에 마감을 했고 전일보다 13.3원 오른 1,466원에 출발해서 상승폭을 키우면서 오전 9시 반 정도 1,470원을 넘어서요. 장중에 1,470원대는 지난달 13일 이후로 3주 만입니다. 1,430원대에서 마감한 지난달 24일과 비교하니까 이 거래일 만에 상승폭이 40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가 확산되면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되는데 미국 연준이 지난달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에서 4.5%로 유지한 것도 환율 상방 요인입니다. 경제분석국이 지난 1일 발표한 개인소비지출 PC물가지수 상승률은 11월 2.4에서 12월 2.6으로 상승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전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환율 전문가는 트럼프 관세 위협과 미중 갈등이 부각될 경우 환율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하죠. 앞으로 관세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51,000원 선에서 마무리됐고 외국인들 징글징글합니다. 벌써 790만 주 이상을 매도를 했어요. 기관 애들도 189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개인들은 870만 주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 진짜 많이 파네요. 그래서 결국은 외인 소진율이 49.99예요. 49.99, 50%가 깨졌다. UBS, JP, 이제 CL이 좀 많이 매도를 했네요. 오늘 보니까 맘청이 매도를 했고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41,800원으로 마무리됐네요. 2.79% 정도 빠졌고요. 외인들이 59만 주, 기관이 44,000 매도했고 개인들이 55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역시나 UBS, 모건, 골드만, CT, JP, 맥쿼리 이렇게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골드만 매수하기도 했지만은 대다수의 외인들이 투매 현상이 일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